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 TV의 김주성입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올렸죠. 뭐 얼마 전에 첫 생방을 해가지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정말 긍지스럽고요. 그리고 좀 현황을 살짝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저는 베나 TV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TV 이사로 역임을 하고 있다가요. 뭐 그다음 좀 잠시 쉬긴 했었지만은 이사직은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예연계도 가지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베나 TV가 대전으로 옮겨가게 되고 대전에서 다시 탈탈탈이 부활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다시 대전까지 가서 탈탈탈을 다시 MC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뭐 상당히 좀 많은 생각도 좀 많아졌죠. 이거 과연 끝까지 해야 되는지, 도중에서 그만두자니 뭔가 아쉽고, 예. 계속 가자니 솔직히 이대로 가다가 좀 차츰차츰 촛불처럼 타올랐다가 점점 사그라져서 언젠가는 꺼지지 않을까, 막 이런 우려감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뭐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청자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서로 서리 없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저도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잠시라도 뭐 즐거워도 하시고 같이 울어도 주시고 뭐 이런 시간들이 좋아서 점점 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요, 그동안에 댓글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북성교포, 다시 말해서 제1한국인 출신이죠. 뭐 일본에 있을 때는 또 뭐 정체성 때문에 제1조선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이쯤에서 저도 이제는 제 과거사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한국인이었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셔가지고 일본에서 결국은 정착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고 제가 태어나고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할아버지도 좀 일찍 건너가신 것 같더라고요. 일찍 건너가셔가지고 뭐 20대 때인지 자간 그렇게 건너가셨는데, 그때 당시 서당에서 공부도 하시고 뭐 해서 했다가 일본에 건너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로서의 삶, 그 다음에 시행착오 또는 이게 뭐 방향착오, 뭐 내 나이 때는 뭐 시행착오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를 따라서 북한으로 가게 된 김주성, 그리고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아닌 북성교포라는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30여 년, 그런 이야기들을 좀 조목조목 해 나갈까 합니다. 일단 북한 사회 자체도 뭐 일반 북한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처럼 일본에서 건너가서 북한에서 살게 된 시각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생활 영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죠. 첫 시간에 일단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토네이션의 차이가 가끔씩 가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알아맞혀 주시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일본어를 왜 그런지 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아무리 태어났어도 제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집안에서는 거의 우리말을 썼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오시는 분들,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솔직히 1세라고 하잖아요. 1세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뭐 일본어를 안 쓰고 거의 집안에서는 우리말을 했어요. 뭐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보면 제일교포들끼리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끼리 모이면은 뭐 정말 정확한 우리말을 쓰고 계세요. 일본에서 그렇게 몇십 년을 사셨지만, 그랬는데도 왜 저는 왜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이런지, 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집안에서는 우리말을 쓰지만 밖에 나가면 일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뭐 현지인처럼 뭐 거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다 습득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 사투리도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대한
제가 처음에 그 기에 들었던 것은 역시 경상도 사투리를 듣고 자라난 거죠. 뭐 야야 나 씻겄나 뭐 이러면서 밥 먹으라 뭐 이렇게 예. 뭐 쩍하면 뭐 그런 욕도 경상도 욕을 듣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났을 때 당시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집은 뭐 일본 집 아시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집 2층짜리인데 방이 작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면 상당히 일본은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을 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도 넓고 예, 뭔가 넓다 보니까 집도 넓어요. 예, 가끔씩 우리 그 일본의 친척분들이 오시면은 뭐 우리 사는 집이란 보면 한국의 예, 정말 그 넓은 공간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있던 집은 2층짜리 집이었는데 지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일단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는데 수세식이 아니라 이 포 가는 거예요. 뭐 일본 바큐움카라고 하는데 여기 갔잖아요. 이거 똥포 가는 차. 그러니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인지 열흘에 한 번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밖에서 우리 현관을 통해 가지고 이따만한 호스를 해 가지고 우리 화장실에다가 똥통에다 넣고 그걸 빨아가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네, 뭐 그때 당시 뭐 우리 친구네 집이랑 가게 되면 그 수세식 화장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실 하면 북한 화장실을 비슷하죠. 뭐 일단 뭐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변기가 있고 이게 엄청 깊었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옛날 지금처럼 게 좌식이 아니라 옛날 재래식이잖아요. 재래식인데 제가 어릴 때는 거기에 빠질까봐 할머니가 오마루라고 해서요. 변기에다 뚜껑을 씌우는 게 있었거든요. 예, 뭐 오리랑 뭐 이런 거 멍멍이랑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거를 이 재래식 변기에다 씌워. 그러면 구멍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 거기 앉아서 싸는 네.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고요. 하여튼 그 집 자체가 2층에 올라가면은 방이 우리 아버지가 계셨던 방이 있는데 방이 2칸인데 그 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집이 기울었어요. 뭐 워낙에 또 일본에 이게 지진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2층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눕잖아요. 누우면은 디글디글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예, 살짝 경사 줘가지고 예,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데서 태어나서 제가 좀 어느 정도 크고 보니까 그때 벌써 어머니는 안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때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뭐 제가 1살 때쯤에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셔가지고 집을 가출을 하신 상태였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격이나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하기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살짝 해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경상남도 김해분이신데 일제강점기 때 건너가셔가지고 뭐 젊었을 때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벌써 할머니하고 결혼을 하셨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기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일본에 건너가셔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해방 전에 광복 전에는 일제강점기 때 벌써 그때 당시 일본에서 그 지역에서 다니는 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토목건설 이런 거를 회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그래서 공사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일용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해서 뭐 하다 보니까 그게 꽤나 잘 되셨나 봐요. 잘 되셔가지고 그 도시에서도 제가 살던 도시에서도 다 이렇게 335 모여가지고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도 그렇게 치안상 문제, 뭐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걸 할아버지가 책임진다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할아버지가 좀 거기서 호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 해서 그 시절에 꽤나 잘 살으셨대요. 예. 뭐 돈도 많이 버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뭐 베풀기도 했겠죠. 예, 그렇게 하시다가 해방이 되신 거죠. 해방이 된 다음에도 계속 토목 건설업을 계속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1930년생인데 아버지가
15, 16살 때까지만 해도 그 거의 도련님처럼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왜 안 태어났나 하는 생각도 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제일교포 중에서는 성공을 하신 분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현재 그 효고현이라는 곳인데, 그 효고현의 그 자그마한 도시예요. 그 인접에 오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은 또 고베가 있고, 아마 그 아리마 온천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일본 여행을 가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그 온천이 있거든요. 우리 집 근처에. 그 도시에서는 아무튼 이 한국인 중에서 제일 교포 중에서는 유지로 손꼽혔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사시다가 그 1945년 광복을 맞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제일 조선인 운동, 또는 이게 그 일본에 계시는 한국인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역시 이념 때문에 벌써 그때 우리는 남북으로 갈린 상태라, 일본에서도 역시 그 사이에 전쟁도 겪고 6.25도 겪고 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그때부터 일종의 양극화된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조부님의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성TV 김주성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